오늘 우왕서방 직무 역량 교육 1강입니다.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 직원들이 기초적인 상식을 배양하고 또 다양한 세상의 지식들을 이해함으로써 더 좋은 역량을 장기적으로 개발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강의입니다. 예, 저는 강사 이성화입니다. 오늘 강의는 기후 변화입니다. 여러분, 기후 변화라는 말은 우리가 평소 때 많이 듣습니다. 기후 변화란 무엇일까요? 기후라는 말 내가 아는 것 같은 단어지만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어렵습니다. 기후라는 뜻은 그 특정 지역의 일정 기간의 날씨를 평균한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은 30년 정도의 평균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의 여름철 기후, 우리는 대략 어떻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름철 기후, 네, 일단은 온도가 높죠. 네, 그리고 습하죠. 네, 이러한 특징을 기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상이라는 말도 쓰는데 기상이라는 말은 어떻게 다를까요? 네, 기상은 기간 차이입니다. 특정 시간, 특정 지역의 어떠한 기상 조건들을 말하는 것이 기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온, 네, 온도를 뜻하죠. 그리고 기압, 그리고 습도, 이런 것들, 이런 특징들을 이제 기상이라고 하고, 우리가 성격으로 예시를 들 수 있는데 기상은 그날의 기분이라고 예시를 들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이제 화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흥분한 상태일 수도 있는데 그게 지속되지 않을 수가 있겠죠. 흥분했다가 가라앉았다가 차분해졌다가 기분이 좋아졌다가. 그런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혈질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항상 흥분돼 있을 확률이 높겠죠. 굉장히 많이 흥분이 돼 있겠죠. 예, 그런 것처럼 기후라고 하는 것은 장기간의 날씨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기상이라는 것은 단기간의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기후와 기상의 차이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겠죠. 네. 이 강의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개념을 아마 개연성이 없게 얘기를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상식이 쌓이고 그 상식이 내가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죠. 네. 이 지구가 기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구에서 날씨에 작용하는 에너지원은 대부분 태양에서 옵니다. 그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들이 이 지구 안에서 여러 가지 작용을 거쳐서 순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 지구 시스템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지구 시스템 안에서 이 에너지는 이 공기 중에 머무를 수도 있고, 대지로 내려올 수도 있고, 바다나 아니면은 생물권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양한 형태로 순환을 하면서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을 기상학적인 용어로 복사평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구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날씨 기온이 엄청 올랐다가 엄청 떨어졌다가, 네, 잘 그러지 않는 것 같죠? 물론
단기간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철 한여름에 30 몇 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영하 막 10 몇 도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그 진폭이 굉장히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 폭이 어떤 평균값이 변화하게 된다면은, 장기간으로 변화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기후 변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오늘 말하고 싶은 기후 변화가 바로 그런 것인데, 이 기후 변화를 얘기할 때 이 기후 변화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아니면은 인위적인 현상이다, 또는 이 기후 변화가 인위적인 건 맞는데 이거는 별로 우리 생활에 영향이 크지 않다, 영향이 크다,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과학자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겠죠. 우리가 올해 추석에 폭염주의보가 내렸다는 것을 다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추석, 우리가 이제 9월 중순이었죠. 9월 중순에 원래 우리나라의 기후는 가을이에요. 그런데 그때의 날씨가 전혀 가을 날씨가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해마다 최근 들어서 올해가 가장 더운 해입니다, 이런 뉴스를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예, 그것이 우리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구나 라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기후 변화에 어떤 요인이 작용할까요? 우리의 기후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온실기체라는 개념입니다.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온실기체? 예, 이름을 들어보면은 왠지 무언가 열을 가두는 역할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예, 이 온실기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지구가 그냥 돌덩어리가 아니라 공기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기권이라고 부르죠. 이 대기권이 있을 때 들어오는 태양빛이 이 대기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표의 온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역할을 하는 기체를 온실기체라고 하는데, 이제 온실기체는 이산화탄소, 수증기, 메탄가스, 이런 기체들이 있습니다. 네, 다 어디선가 들어봤을 법한 이름이죠. 그 중에서도 온난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부르는 기체는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하지만 실제 지구에서 온실 효과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것은 바로 수증기예요. 물이 기체가 된 수증기. 그런데 TV에서 수증기가 온난화의 주범이다 이런 얘기는 잘 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이 수증기는 자연적인 변화로 인해서 그 변동성이 매우 크고 인간의 활동으로 제어를 하거나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수증기는 자연의 변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이산화탄소는 20세기 이후로 관측한 결과 꾸준히 상승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산화탄소의 이 대기 중의 농도와 지구의 표층 온도, 그리고 대기 온도, 기후, 기온 이런 게 비례 관계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과학자들이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간이 화석 연료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나무 같은 것을 떼운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뭐 그 밖에 다양한 활동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것이 우리 지구의 기후 변화, 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강의에서는 제가 이제 어떤 가치 판단적인 얘기를 가급적이면 하지 않고 비교적 가치 중립적인 얘기들 위주로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제가 이 강의에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지구과학을 전공했어요. 지금 이 말하는 걸 보면은 도저히 지구과학을 전공했는지 믿을 수가 없지만 지구과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지구과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제가 이 인류사의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몬트리올 의정서라는 사건인데 혹시 들어봤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프레온가스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네. 프레온가스가 뭐냐면은 기적의 물질이라고 불리던 굉장히 효율성이 높은 냉매예요. 여기서 냉매라는 것은 에어컨이나 냉장고에 온도를 낮추는 기능을 하는 그러한 기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효율성이 좋아가지고 인류사에 굉장한 유익을 끼쳤죠. 에어컨, 냉장고 등등이. 그런데 그 프레온가스가 알고 보니까 이 대기 중에 있는 성층권의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오존층의 파괴가 왜 중요한 문제이냐? 우리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빛에는 다양한 광선이 있어요. 그 중에 자외선도 있고 가시광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습니다. 가시광선은 우리가 실제로 눈에 보이는 광선들, 지금 우리 눈에 보면서 보이는 광선은 다 가시광선이에요. 그리고 적외선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그런 빛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외선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은 빛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빛은 에너지가 강할수록 파장이 짧습니다. 파장이 짧다는 말은 진동수가 크다는 말과 같은데, 이 개념은 조금 복잡한 물리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을 하고, 이 자외선이 이 생물의 세포, DNA들을 굉장히 잘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 자외선을 오존층에서 거의 대부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에는 생명체가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프레온가스가 자외선을 차단하는 오존층을 굉장히 많이 파괴한다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알았습니다. 그것을 심각하게 깨달았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냉전 시대라고 부르는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 시장 경제 진영, 그리고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 진영이 굉장한 갈등을 하고 있었던 20세기 후반기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별 과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절대로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절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팀플레이를 우리가 흔히 조별 과제라는 말로 비유를 하잖아요. 그 당시에 지구의 조별 과제가 바로 프레온가스 줄이기였어요. 그런데 이 프레온가스는 굉장히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 주는 물질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안 쓰면 저쪽에서 이익을 보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과학자들과 정치인들이 우리가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지만 지구를 위해서 다 같이 프레온가스를 쓰지 말자라는 그런 운동을 추진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합의를 이끌어내고 실천을 이끌어낸 과정이 몬트리올 의정서입니다. 그때 이제 몬트리올이라는 도시에서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프레온가스를 쓰지 맙시다 합의를 하고, 그 이후로 여러 나라들이 동의를 하고, 그리고 이 경제적인 발전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 나라들도 같이 동참을 할 수 있게 선진국들에서 많이 지원도 해주고 연구 개발비도 대주고, 그러한 노력들이 그 당시 이 핵전쟁의 두려움에 인류가 사로잡혀 있었던 20세기 말 냉전 시대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 냉전 시대 이후에 굉장히 세계적인 갈등이 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곳곳에서 전쟁이 터지고 있고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 또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이 반서방 세계에서 각각의 진영을 이제 대리하는 대리전 양상의 전쟁들이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는 이 지속적으로 이 온난화가 되는 이 시기에 살고 있고 이 온난화가 굉장히 이제는 심각한 위기가 눈앞에 닥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지금으로서는 사실 이 온난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를 두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조별과제라는 말을 하면서 절망적인 관측을 내놓고 있는데 그래도 이 인류가 그런 조별과제를 성공했었던 역사도 있었다. 네. 그러한 것들을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오늘 나왔던 개념 중에서 궁금한 내용이나 아니면 질문하고 싶은 내용 있나요? 그래서 아직도 프레온가스를 쓰고 있나요? 프레온가스 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완전히 100%로 없진 않아요. 2010년대 초에 러시아에서 쓰다가 걸려가지고 발각이 된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 프레온가스는 실제로 사용량이 엄청나게 급감을 했고 그리고 프레온가스 사용이 급감한 이후로 지구의 오존층이 회복하고 있다라는 관측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가 20세기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20세기였는데 그때는 학교에서 오존층 파괴라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뉴스나 언론 매체에서도 오존층 파괴를 조심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뉴스에서 그런 이야기 보기가 힘들죠. 네. 오존층 파괴가 되고 있나? 아마 사람들 기억에서 이제 가물가물할 텐데 실제로 오존층 파괴가 감소되고 그리고 그 파괴됐던 오존층이 회복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몬트리올에서 했었던 세계 정상들의 약속을 인류사에서 손꼽을 만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있나요? 자, 오늘 첫 시간 굉장히 두서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또 다음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상식을 쌓아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